과학부의 김국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형 저유전기를 후보물질로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폴리 알킬 시스티오산의 반응 초기물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서브스티튜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거기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반도체에서 왜 저유전기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의 칩 사이즈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배선이 가늘어지고 배선과 배선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이 가늘어짐으로 인해서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선과 배선 사이에 간격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정전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알루미늄을 순수한 구리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저항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RC 딜레이력이나 신호 지연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SOI 대신에 비교적인 훨씬 낮은 로우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알루미늄과 SiO2를 사용할 경우 칩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신호 지연 현상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보시는 반면에 구리하고 그 다음에 저유전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호 지연의 그 증가를 상당히 맞출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전율이 낮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그 매트리스 자체에 구멍이라고 하는 이 포어를 만들어서 유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 자체에 이 포어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이 모노머에 이 열 분해가 가능한 이 그룹을 붙여가지고 폴리머를 형성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소성을 시킴으로써 열 분해가 가능한 이 부분이 열 분해됨으로 해서 그 자리에 포어가 형성함으로써 유전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물질로서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제가 오늘 발표할 물질로서 TF-PTMS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 열분해성 그룹으로서 CH2, CH2, CF3라는 그룹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분해가 됨으로써 이 자리에 포어가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폴리시스티오산이라는 물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사용하는 저유전 물질로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 분야의 그 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컴포지트형 물질로도 현재 그 중요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폴리시스티오산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구조와 그 컨덴세이션 리액션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올리고머 상태에서의 그 초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폴리시스티오산에서 그 알킬 그룹이 트라이프로필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트라이프로필을 해서 그 플로린 대신에 수소가 된 프로필인 경우 이 두 가지 물질의 그 올리고머 상태에서의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다른지를 GPLDI 토프 매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릴 모노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이 알킬 그룹이 메틸린 MTMS가 있겠고 그 다음에 프로필린 PTMS 그 다음에 트라이프로필린 TF-PTMS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질은 MTMS하고 PTMS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물질은 저희들이 이미 GPLD 토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TF-PTM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물질이 이 PTMS와도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롤리스 리액션은 다음과 같이 산촉매와 완료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컨덴세이션 리액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폴리시스티오산의 가능한 구조로서는 이와 같이 랜덤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격자 구조를 가지는 레드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덴세이션이 완전히 진행된 케이지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남아있는 파셜 케이지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TF-PTMS하고 PTMS 호모폴리머의 그 반응 조건을 보면은 저희들이 성면으로 사용한 질산은 모노머와 같은 몰수인 1.0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물은 모노머의 5배인 5.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솔벤트는 CH+를 사용했고 온도는 70도씨를 유지를 했으며 반응 시간은 5개를 나눠서 반응을 진행했습니다. GPC로 측정한 분자량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PTMS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 보시면 반응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분자량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F PTMS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 보면은 30분에 1400에서 고정이 되면서 반응 시간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GPC로 측정한 그 상대적인 그 분자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P자리도 굉장히 작은 걸로 봐서 반응 초기에 이미 기본적인 구조가 다 설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용한 GPL의 토크 매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말티토크 같은 경우는 골드 플레이트하고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분자량이 큰 쪽을 측정할 수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작은 쪽은 이 매트리스 몰수의 간선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이 골드 플레이트 대신에 그래파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분자량이 작은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서 이 모노머가 MTMS인 이 TMSSQ의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저희들이 GPLGI 토크매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그 구조가 오픈 브랜치드 스트럭처라는 것을 밝혀서 논문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프로필인 PTMS 호모폴리머에서 말씀드리면은 매스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은 이 30분이고 여기는 24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30분이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분자량이 작은 쪽이 없어지면서 이쪽도 같이 없어지면서 이쪽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자량이 작으면서 인텐시티가 큰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PTMS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 보시면은 30분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24시간이 되면은 분자량이 작은 부분이 컨덴션이 되면서 큰 쪽으로 이동을 하고, 큰 쪽에서 남아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컨덴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다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8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펙트 케이지, T10도 마찬가지로 퍼펙트 케이지를 볼 수가 있는 반면에 T8도 T9이나 T7 같은 경우도 컨덴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8이라는 것은 모노머 개수 또는 실리콘의 개수인데 여기서 같기 때문에 모노머 개수로 보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라는 것은 컨덴세이션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펑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F PTMS 호모폴리머의 그 매스 스펙트럼을 보시면 30분은 이어갔고 24시간은 이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는데 분자량이 작고 인텐시티가 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30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프로필 같이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4시간을 보게 되면 프로필과 상당히 다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서는 24시간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퍼펙트 케이지가 만들어지고, 퍼펙트 케이지를 만들 수 없는 구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컨덴션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라이프로로 프로필 같은 경우 보게 되시면 컨덴세이션이 다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컨덴세이션은 진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퍼펙트 케이지가 나오려면 이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퍼펙트 케이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저희들이 프로필을 트라이프로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올리고머 상태의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상당히 다른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T8, T8, OH2에 대한 구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프로필 같은 경우는 OH하고 프로필 같은 경우는 벌쾌한 그 프로필 그룹이 바깥쪽으로 위치를 하고, 작은 OH가 안쪽으로 위치해서 컨덴션이 일어나서 퍼펙트 케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트라이프로로 프로필 같은 경우는 이 OH가 안쪽으로 위치해서 컨덴션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OH가 그런다고 바깥쪽으로 위치해서 인터모리큘러 컨덴션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고, 이러한 것으로는 이 OH하고 CF3, 그 다음에 솔벤트로 사용한 THF와의 상호 인터랙션을 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TFPT에서 호모폴리머의 그 매스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분, 분자량이 작은 부분이 없어지고 또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6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T6로 이룰 수 있는 T12랑 T13이 없어지고, T7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T7과 T8, 그다음 T7끼리 모아지는 반응을 하는 T14과 T15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이 되면은 T7이 없어지면서 T7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T15과
14가 T15이 없고, 그 다음에 T8으로 이루어지는 T6는 남아있는 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T8 같은 경우 인텐시티가 거의 차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퍼펙트 KD를 맞출 수 없는 그런 구조이면서 또 자기들끼리 반응해서 인터모리큘러 리액션이 일어나서 분자를 크한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OH는 인터모리큘러도 컨덴세이션도 불가능하면서 인터모리큘러 컨덴세이션도 불가능한 그런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스 스펙트럼으로 봐서는 분자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큰 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GPC 다이아곤을 봐서는 GPC 다이아곤을 본 하이드로 다이나믹 돌림 측면에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던지 또는 약간 감소한 것 같은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걸 봐서 TF-PTMS의 그 호모폴리머는 반응 초기에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모리큘러 컨디션보다는 인트라모리큘러 컨디션 같은 사이클릭 컴파운드 같은 인터모리큘러 컴파운드가 형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GPLD 토프 매스를 이용해서 구성한 결과 프로필인 경우는 컨덴싱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닿기는 해서 완벽한 KD가 만들어지는 풀리 컨덴싱 페이지를 발견한 반면에 트라이프로 프로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컨덴싱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파셜 KD 스트럭처만 발견되고 완전히 컨덴싱이 되는 퍼펙트 KD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그 프로른에 의한 다이포 모멘트나 스테릭 힌드런스, 그 다음에 폴라리티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서로 연관되어서 인터랙션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로서는 프로필 같은 경우, 호모폴리머 같은 경우 보면은 반응 시간이 증가되면서 분자량이 커지는 반면에 트라이프로 프로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GPC로 본 분자량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 초기에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보다는 인트라모리큘러 컨디션 같은 인컴바운드 같은 그런 사이클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시세스키오스라는 물질은 폴리시세스키오스라는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고분자의 그 물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구조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